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이고요. 어제 상승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계속 거래가 진행될수록 낙폭이 깊어지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금요일의 저점이 759선인데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승하는 종목도 300까지 약간 넘어가면서 거의 1000종목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거래소는 잘 버텨줍니다. 약보합권에서 2616선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우위가 잡히기는 합니다. 개인과 함께 현재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 1,100억 원대까지 순매수 확대했다가 지금은 약간 줄어든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2천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이 1,300억 원대 매도, 개인만이 역시나 지수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는지 보시면 반도체 투톱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인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장중 2%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투톱을 담아가는 모습. 거기다가 호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이 3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다던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고요. 현재 주가가 30만 원 초반대인데 최고 TP가 4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힘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금융주도 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시 매수 쪽으로 포지션 잡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은 방산 종목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현재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죠. 간밤에 유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이제는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병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오늘장에서도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은 크래프톤을 담았다면 기관의 선택은 시프트업이고요. 시프트업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한 달 넘게 연기금이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월 전까지 한 달 기준을 봤을 때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개인주에 대한 하반기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하는지 좀 알아봤고요. 반도체부터 개인 그리고 중동 리스크까지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오늘장 탑10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시장이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고 좀 테마 장세가 강한 성격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호실적 발표한 크래프톤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전쟁 테마 종목들도 상승합니다.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반도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단 안에서 새로운 이슈랄 건 없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좀 이어지는 뉴스 같긴 한데 수출 쪽에서 대만의 호조가 발표가 됐고요. 엔비디아 반등할 1순위 주식 주가 급등. 일단 어제 그 미국 시장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도사리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반도체가 지금 방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어제 TSMC 이제 월간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 8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 있는 만큼 이게 사실 AMD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당분간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조금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3분기부터 이제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뭐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제 수급적인 강도가 예전처럼 강하게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단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좀 반등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이제 돌아서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멘텀들이 나아져야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단순 저는 일시적인 좀 반등이라고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멘텀은 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비공개 계약이기 때문에 말은 하진 않겠지만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3E 예상대로 3분기에 매출의 10% 어느 정도 시장이 찍혀야 되고 4분기 때 60% 정도를 이제 HBM3E로 어느 정도 매출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러면 이제 숫자에 대한 밸류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3 이쪽에 매출 찍혀야 된다. 삼성전자 쪽 역시나 뭐 컬통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거다. 엔비디아 실적 전까진 그렇겠죠. 그렇죠. 8월 28일이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가 매수한다면 뭐 투톱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HBM 쪽 장비를 사시겠어요? 어떤 걸 그래도 매력적으로 HBM 느끼세요?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4분기 때 거의 60% 이상을 HBM3E로 매출을 땡겨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 그만큼 그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당연히 HBM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분기 실적 끝나면 뭐 컨퍼런스 콜에서 레거시 캐펙스 투자 많이 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은 막 그런다고 해서 뭐 주가가 반등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바라는 건 그냥 HBM 이게 제일 크다. 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HBM3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거요? 한미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졌죠. 뭐 11만 원대면은 뭐 다들 20만 원, 30만 원 좀 무한하게 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4분기 때부터 12단 반도체를 나갈 거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좀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스페타시스 실적 발표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수요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게 걱정이 많아요. 잘 나왔으니까 이제 팔자 이런 분위기가 될지 잘 나왔으니까 반도체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가 될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결국에는 나올 놈은 나오고 그냥 이쪽 주식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는 계속 꾸준히 쇼티지 현상이 중국 쪽에서 계속 나왔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좀 연동이 같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만약에 오늘 아까 실리콘투처럼 실적이 잘났네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3분, 4분기에 대한 시장은 우려를 더 표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아무리 딴 애들이 실적이 부진해도 우리 반도체 내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에벨 기판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충분히 우리는 강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 불거졌던 AI 매출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스페타 그때 목표 주가 10만 원 하셨잖아요. 네. 여전합니까? 일단은 저는 아직 반도체 피크는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일단은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이번 AMD도 그랬다시피 하반기에 대한 AI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저도 그만큼은 당연히 엔비디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나눈다는 걸 조금 거기서 조금 시각에 대한 조금 밸류가 조금 나눠진다는 거지 결국에 시장은 AI 쪽은 수요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꺼내보자면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나름 잘 반등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게 이게 그냥 지수 인덱스여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부진한 건지 어제 TSMC 매출 때문에 또 하이닉스가 그쵸, 잘 그런 것도 갔잖아요. 있- 네. 대만 수출도 너무 좋았고 그럼 여전히 하반기에도 하이닉스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라면은 물론 제가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그래 HBM3 컬테스 통과 뭐 이거 되면은 SK 하이닉스 숏 아니냐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다가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이게 8월 달이 중순까지 거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3 관련해서는 이슈가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로 있는 만큼 당연히 밸류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3분기는 더 좋아질 수는 있죠. 그만큼 오히려 이제 3, 4분기 로드맵이 이미 충분히 짜여져 있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수장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빨리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쏘시고 SK 하이닉스가 롱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서 디램 공정 전환하고 있는데 슬슬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는 진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래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레거시든 뭐든 어느 정도 올해 1분기 때부터 대부분의 실적에서 꾸준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마이크론 자체로는 디램 공정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캐파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때 마이크론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낮았던 측면이 좀 있었고 결국에는 시장은 과연 SK 하이닉스가 이 빠르게 올라오는 수요를 누가 캐치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이크론에 의존해서 만약에 혹시나 그 점유율이 뺏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마이크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주목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계신다. 만약에 투자한다면 HBM 장비로 본다라는 말씀 전해 들었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중동 리스크입니다. 방산 종목들 오늘 기관이 담고 있고요. 대왕거래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좋은 흐름. 어제는 국제유가가 4%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쟁 날 거다 아니다라고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기는 약간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무슨 10일 전부터 뭐 3일 이내, 5일 이내, 일주일 이내라고 했는데 뭐 일단 오늘 아직은 안 나잖아요. 유가가 일단 반응이 좀 세게 한번 나왔다는 점. 네. 물론 이거는 미국 함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 여부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국무부 장관도 이제 중동으로 지금 간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게 중재 역할을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확산세가 될 것인지 여부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일단 확산된다기보다는 그냥 중재 역할로 빠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늘같이 뭐 석유주들 뭐 이렇게 오른다는 거 단기적인 테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물론 이게 최근에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게 오늘 유가가 거의 $80 이제 근처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결국 여기는 변동성의 자리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테마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차라리 포트에 이런 종목 하나 담고 그냥 단기로 수익 좀 챙겨서 그냥 이렇게 이 시장을 해치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고객들을 상대를 하지만 고객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시다가 항상 고점에서 다들 물리세요. 그러니까 정말 트레이딩 영역에서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거래하셔도 되는데 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식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 안 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안책으로 현대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현대로템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러로봇 육군의 납품, 고스트 로보틱스도 LIG 넥스원에 최근에 인수했는데 그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도 지금 중동 지역 쪽에 계속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런 종목. 차라리 방산을 사는 게 낫죠. 그리고 또 방산 하반기에 또 다른 수혜도 많고. 예. 물론 현대로템 이번 2분기 역사상 최고 실적 나왔었죠. LIG 넥스원은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이연돼 가지고 3분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기대하실 거면은 LIG 넥스원. 그러면 현대로템은 수주 모멘텀 9월 달에 있을 이게 그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의 K2 전차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9월에
폴란드가 있고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또 K2 전차 수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절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국방비가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수출 모멘텀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아까 LG 넥스원도 향후에 그 로봇과 방산에 대한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산은 뭐 그렇게 뭐 가장 문제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하나만 골라주세요. 현대로템. LG 넥스원 칭찬해놓고 아, 현대로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수출이 쌓이고 수주가 쌓이고 실적이 계속 쌓인다는 거는 네. 그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LG 넥슨도 좋습니다. 좋긴 하고 뭐 지금은 이제 비궁 마이 북미 테스트가 이미 통과됐죠. 통과됐고 네. 북미 쪽에 실제로 나가냐에 따라서 분위기 또 반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물어보신 건 뭐가 좋냐 했을 때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거 차이라서 그냥 현대로템, LG 넥슨 이 두 개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좋긴 하지만은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가격적으로요. 현대로템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현대로템은 이제 실적을 이게 견인하면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나는 초반부터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과 LG 넥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선택지라고 하셨고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 한국가스공사가 거론되는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2분기 때 이번에 컨센보다 엄청 잘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어제 주가가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때는 이미 그 산업통상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하반기에 가스 요금 인상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개선됐죠. 물론 오늘 LS 일렉트릭이 8월 MSCI 편입이 되면서 한국가스공사도 불과 2달 전에는 물론 MSCI 편입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대략 한 4.1조에서 4.3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반기 12월에 갈수록 이제 시추 탐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물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엑슨모빌이나 아람코나 이제 쉘 업체들이나 여러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수혜는 저는 한국가스공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은 또 5조 이상 되면은 또 한번 MSCI 편입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말고도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MSCI 편입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지금 구간도 여전히 매수 매력도 있는 구간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차트가 제가 딱 봐도 알 것 같은 게 물론 네. 이평선 위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결국 네. 수급적인 다시 흐름이 나왔고 결국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지난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고 어제 월요일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물론 조금 시장 때문에 올랐다가 살짝 빠지긴 하는데 지금 자리는 전 제가 봤을 때 문제 없는 가격이다. 그럼 이 종목 필두로 다른 가스나 벨구 종목들이 또 같이 수혜받을 수도 있어요. 온기 확산. 뭐 최근에 뭐 성광밴드나 뭐 피팅 업체 네. 그리고 뭐 조선주도 향후에 뭐 가스전 관련해서 선박 양이 필요는 하겠죠. 물론 추후에 이제 네. 문제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랑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그리고 아까 피팅 업체 뭐 전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장 사실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피팅 업체들은 워낙 최근에 세게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그 업체와는 좀 별개로 한국가스공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볼까요? 게임주고요. 오늘의 뭐 주인공입니다. 크래프톤 컨센서스 67%인가요? 상회했고요. 뭐 하반기에도 너무 좋다 이러던데 증권가 제시한 최고 목표가 47만 원이에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프톤 물론 게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 많이 해보긴 했는데 네. 물론 저랑 성향이 안 맞았을 뿐이지 물론 이게 보통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보통 게임주들은 흔히 매출 하향 안정화가 된다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맞아요. 크래프톤의 굉장히 IP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IP이긴 하지만은 항상 그 우려가 너무 게임 잘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다. 결국 물론 다크앤다크도 있을 거고 계속 퍼블리스 게임을 가져오긴 하지만은 그만큼 매출 비중에서 잘 크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때부터 크래프톤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네.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인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과연 나는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크래프톤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히트예요. 딱 그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이제 지금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 건데 이게 트래픽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인기가 사그라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목표가를 올려잡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항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대표도 당연히. 네. 물론 이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워낙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신작들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게임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이 화면 왜 안 넘어가죠? 시프트업이 그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죠. 22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죄다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긍정적이세요? 네, 긍정적입니다. 오. 일단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 게임화 중에서도 넥슨 게임즈와 비슷한 영향을 맞이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죠.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컨센보다 잘 나올 수 있으려면은 과연 150만 장 이상이 나왔느냐 아니면 110만 장이나 150만 장 사이에 나오냐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게임 잘 만들었어요. 저도 이 게임을 사서 직접 해봤었는데 이 게임은 과장님 취향인가 봐요. 취향이라고 말하면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런 게임인가요? 예, 그런 게임. 콘솔 게임이에요? 네, 콘솔 게임이에요. PC 버전은 내년 아마 4분기 때 나올 겁니다. 네. 새로운 신작은 2027년, 28년쯤에 나올 거라서 물론 이제 공모가가 6만 원 떼긴 해서 대신에 실적이 즉 우리가 처음 IPO 할 때 증권 신고사는 2분기 실적이 없죠. 그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1분기보다는 실적이 대폭 상향된 측면이 있고 물론 승리의 여신 2K 애초에 서브컬처 게임도 물론 이것도 매출 하향세긴 하지만은 그만큼 업데이트 하반기에 있을 거고 그게 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기간 수급도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데 좋을 거다라고 하셨고 혹시 이 실적 좋은 종목들만 가나요? 아니면 온기 확산돼서 게임 сек터가 다 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토픽이라고 한다면 네. 넥슨 게임즈가 시프트업이 콘솔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4월부터 7월 때까지 글로벌 1위까지 했던 이 게임들이 K 게임이 콘솔이 되네? 그 바통을 이어받을 회사가 우리 게임스컴이 8월 21일 날 열리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요? 네. 그게 탑픽이세요? 네. 오. 실적은 적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에 나오는데 이 게임이 네. 물론 제가 작년 3월에 탐방 갔다고 했지만 이 회사에서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 판매량은 1,000만 장입니다. 근데 그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레일러 영상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 이때 트리플 A급 게임이기 때문에 가령 유럽과 일본과 북미 유저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결국에는 게임스컴에서 유저 시연을 30분을 해보고 나서 그 반응에 따른 주가는 시프트업 안녕, 이제 넥슨 게임즈 안녕, 이제 펄어비스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8월 말에 온기가. 게임스컴. 네, 그거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큰 NC소프트나 최근에 신작 핫해서 주가 상승 컸던 넥슨 게임즈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넥슨 게임즈는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죠. 이게 그 일간 매출 자체가 30억에서 40억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순위가 그대로 사니까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7월이고 8월 15일 거의 한 달 반간을 했는데도 아직도 나름 20위권 안에 상위에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늘 순위는 좀 못 봤습니다만은 그 순위에 따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펄어비스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내일 시프트업 실적 발표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